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작년, 재작년 코비드-19을 겪으면서 가장 많이 접했던 기사 중에 하나가 연준 금리, 제롬 파월 금리를 내리냐 올리냐 굉장히 큰 이슈죠. 그리고 지금 국내 경기 또한 내수가 살지 않은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어쨌든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그 돈이 쓸데없는 곳으로 많이 갔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쓸데없는 곳으로 많이 갔다는 표현은 좀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거북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자산군들이 거품이 많이 끼어 있는 건 현실이죠. 거품이 많이 끼었다는 건 아주 단순하게 그만큼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다는 겁니다. 제가 제롬 파월 금리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거의 형식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제롬 파월은 항상 말이 똑같았어요. 제가 그걸 눈치를 챘습니다. 코비드-19 창궐, 그리고 미국의 돈 복사, 그리고 2022년, 2023년, 그리고 2024년까지 항상 제롬 파월은 거의 비슷한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 정책을 두고 대중 매체에서, 공중파에서 제롬 파월의 시그널이 떴다, 제롬 파월의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런 보도들을 하죠. 그런데 그런 보도 또한 매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했었죠. 아직 미국이 뿌려댔던 돈들이 흡수가 되지 않고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그 돈들이 순삭이 돼야만 미국이란 나라가 그나마 위상이 많이 떨어졌지만 미국이 갖고 있는 지위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달러를 진공청소기로 빨려고 할 겁니다. 이제 그런 피해들은 일반 시민들이 볼 수밖에 없겠죠. 아직도 여러분들은 미 연방준비은행이 우리나라 한국은행과 같은 공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미 연방준비은행은 사기업입니다. 사기업. 그래서 이윤 추구가 가장 큰 목적이죠. 합법적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돈놀이를 하는 곳이란 이야기입니다. 참 그러고 보면 뻔뻔하죠.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달러를 두고 태초부터 잘못된 통화정책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자, 어쨌든 미 연방준비은행은 사기업이다 라는 건 꼭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준 위원들 4월 인플레이션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준 금리를 인하하는 건 확실하지 않다. 지금 꽤 오랫동안 금리를 동결시켰죠. 금리를 한 번이라도 살짝이라도 인상시키게 되면 전 세계적 민원을 감당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미국 자체를 믿지 못하는, 달러를 믿지 못하는 국가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지만 그들의 정책 기조는 아직도 덜 빨아들인 달러, 충분히 지금 금리 정책을 통해서 그들이 뿌려댔던 돈들을 흡수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3.5%, 역대급 장기간 동안 미국 기준금리와 2%대를 유지하면서 버티고 있지만 결국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건 뭐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죠. 그들은 금리를 올해에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세요. 암호화폐 금융, 전통금융 이것저것 생각하실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전통금융과 암호화폐 금융이 충돌을 한다. 어쨌든 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도 뭐 다 부동산 갖고 계시고 아파트 갖고 계시고, 그게 뭐 투자 목적이든 뭐든 금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암호화폐가 디커플링이 돼서 반대로 흘러간다면 그 또한 괜찮지만 전통 자산군도 하락을 하고 암호화폐도 계속 마이너스가 난다면 굉장히 난감하겠죠. 그리고 그들은 그 타이밍을 노릴 겁니다. 전통 자산군의 하락으로 이자 내기 버거워서 암호화폐를 팔아서 전통 자산군의 금융 네트워크에 그 돈이 들어오는 순간 그들은 이제 됐구나 하고 암호화폐를 또 상승시킬 걸로 예측이 됩니다. 제가 며칠 전 데이터를 보니까 달러 인덱스와 XRP 차트를 비교해 놓은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달러 인덱스와 XRP 차트는 반대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어쨌든 XRP의 떡상 상승은 강달러 추세가 아닌
약달러 추세에 직면을 했을 때 XRP의 가치가 더 크게 상승할 걸로 예측을 합니다. 자, 그들은 쉽게 금리 인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의 투자 비율도 잘 선택을 하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 이외에는 영상에서 타 코인을 별로 언급하진 않죠. 잘 아시죠? 그 중에서 제가 몇 개 코인은 언급한 적이 있죠. 특히 비체인 같은 경우도 꽤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고, 체인링크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폴카닷과 체인링크를 저울질하다가 폴카닷을 그냥 던져버리고 체인링크를 탔다는 이야기도 꽤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체인링크 데이터가 뜨면 꽤 유심히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RWA, 레디핑크, 블랙록, 리얼 월드 어셋 모든 자산의 토큰화, 특히 이제 그 시작은 금융 자산의 토큰화. 그리고 그런 레디핑크의 생각에 아주 부합한 코인이 어떻게 보면 이 체인링크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 코인이죠. 그리고 크게 봤을 때 XRP든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든 결국 레디핑크가 그리는 미래의 디지털 어셋이죠. 그런데 지금 체인링크가 DTCC 미국 증권예탁결제원과 펀드 토큰화 파일럿 테스트를 완료했다. 펀드 토큰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융 자산의 토큰화, 한마디로 실제로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죠. 제가 뭐 업비트나 비썸에 나와 있는 코인들이 다들 세상을 바꾸겠다, 인류를 바꾸겠다, 진화시키겠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 코인들이, 그 토큰들이 지 일을 하는 것들은 별로 없다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블록이 정상적으로 생성이 될까, 블록이 깨져버릴까, 이것 또한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가 없죠.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한마디로 지금 나와있는 코인들은 내가 저 집을 짓겠다 라고 이야기만 해놓은 상태죠. 그런데 집을 짓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또 이겨내지 못할 어떤 사건들이 터져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걸 간과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멋진 집을 짓겠다고 하는 그 말만 듣고 여러분들의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XRP와 같이 진짜 그들이 하겠다고 했던 일들을 하고 있는 코인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체인링크 또한 이제 지 할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JP모건, 템플턴, BNY 멜론. BNY 멜론은 또 잘 아시겠지만 리플과 파트너십 관계를 갖고 있고 펀드 토큰화를 과속하는 시험 테스트를 완료했다. 이번 파일럿 프로젝트는 스마트 NAV 파일럿으로 명명되었으며 여러 블록체인의 펀드 데이터를 가져오고 배포하는 과정을 테스트했다. 한마디로 금융 데이터를 분배하겠다는 거죠. 분배. 자, 그리고 미국 증권예탁결제원에서는 구조화된 데이터를 온체인으로 제공하고 표준 역할 및 프로세스를 만들면 기초 데이터가 토큰화된 펀드 및 대량 소비자, 스마트 계약과 같은 다양한 온체인 사용 사례에 포함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미국 증권예탁결제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충분히 여러분들 아시죠? 이곳에서 사용을 하겠다는 건 그만큼 해맑은 밝은 미래가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DTCC는 이번 파일럿 테스트에서 활용된 기술 역량이 가격 및 금리 데이터 배포 외에도 더 넓은 범위의 사용 사례를 지원할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파일럿 범위를 확대할 기회를 주고 있다고 나발나발 거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호재가 떴는데도 체인링크는 22,200원 2% 정도 상승을 했네요. 아직도 여러분들 시장에 쏟아지는 특정 코인의 호재 뉴스의 가격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 집을 지으려고 삽도 푸지 않았는데 지금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 결국 고래들 그 누군가의 장난질이 전부겠죠. 전부. 어쨌든 비트코인이야 미국에서 인정하는 첫 번째 암호화폐고, 그리고 뭐 레디핑크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현물 ETF를 오픈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확실치가 않지만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특별한 이유는 분명 존재하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가는 겁니다. 그 외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한다, 그거는 지가 지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그냥 고래들이 시장에 호재거리가 되는 뉴스들을 뿌리고 개미들에게 들어오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시작은 한 것 같은데 이제 땅을 파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놈을 그냥 끝까지 지켜보시는 게 맞겠죠. 괜히 너무 안 가니까, 너무 지루하니까 요 놈은 아니다라는 섣부른 판단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일링크, XRP, RWA, 블랙핑크, NFT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리플과 SEC 대결에도 불구하고 리플과 SEC 소송이 거의 끝나갈 것 같아서 최근 XRP 고래 바닥을 깔고 있다. 여러분들은 계속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오를까 오르지 않을까, 비트TV 생각이 맞나? 저 새끼가 또 사기치고 있지 않나? 거짓말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제 영상을 듣고 계시지만 그 누군가는 계속해서 모으고 있다. 고래가 더 큰 고래가 되고 있다. 아직도 토요일인데 영상 시청을 하시면서 좋아요를 누르지 않고 계신다면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몇 분 남지 않은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끊임없이 변화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XRP 리플 고래는 최근 엄청난 움직임을 보였다. 5,500만 달러 상당의 놀라운 1억 1천만 XRP를 축적했다. 그놈은 바로 비트TV 같다. 뻥입니다. 토요일이니까 살짝 웃으시라고. 자, 이러한 구매 활동은 아이러니하게도 리플 미국 증권위원회 어려운 법적 싸움을 진행 중인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발생을 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구나. XRP 리플이 승리할 것 같구나라는 예측을 했겠죠. 암호화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투자를 하든 내년에 투자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평단이 아니라 수익률이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뭔지, 비트코인이 뭔지, 이더리움이 뭔지, XRP가 뭔지 이해를 하고 암호화폐에 투자하신 분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썸네일 몇 개 보고 영상 시청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먼저 올인해버리죠. 질러버리죠. 특히 여성분들, 지금 아니면 왠지 놓칠 것 같아, 그런 어떤 걱정들 때문에, 나만 늦지 않았나 이런 고민들 때문에 한꺼번에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덥석 사시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 700원 정도 하는데 내년에 7,000원이라 그래서 7만원이라 그래서 늦은 게 아니에요. 맛집이 있는데 저 집이 진짜 맛있다고 알고 그 집을 가는 발걸음과 맛이 있을까 맛이 없을까 고민하는 발걸음, 판단, 결정, 모든 게 틀리겠죠. 알고 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토요일인데 뭐 가격은 아직도 그지 같고 왠지 소송이 정리될 것 같고 나는 이제 포기하고 싶은데 그 어떤 놈의 새끼들은, 고래들은 더 큰 고래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전 항상 주말에는 거릇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제 좀 더 더워지면 걷기도 힘드니까 날 좋을 때 여러분들 자신과의 대화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를 항상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